지난 시간에 얘기 드린 대로 오늘은 지난 방송까지 이제 웬만한 거는 이제 소개해 드릴 만한 거는 이제 전월세 직거래 할 때 대충은 이제 급한 거는 좀 알려드렸다고 생각돼서 오늘부터는 이제 좀 각각의 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고, 그 중에 이제 오늘 첫 번째로 그 등기사항 증명서. 예전엔 그 등기부등본이라고 했죠. 아직도 등기부등본이란 말이 입에 붙어 있죠, 대부분은. 등기사항 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오늘은 이제 이게 최소한 두 번, 오늘 이번에 한 번 하고 다음에 한 번 하고 최소한 두 번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제 일단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는 법을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려면은 그 안에 적혀 있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일단은 좀 알아야지 봐도 이해가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좀 교과서적인 그런 내용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등기사항 증명서는 무엇이고, 또 거기에 기록이 되는 거는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화면을 바꿀게요. 네. 자, 먼저 이제 의의를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라는 거는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부란 것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법정 절차를 따라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록 자체를 부동산 등기라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란 거는 예전에는 일정한 양식의 공적 장부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려면은 꼭 등기소에 가야 됐죠. 등기소에 가서 그 등기소 직원에게 어디 거 등기부등본 떼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안에 이제 서류 캐비넷이 있는데 가가지고,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잘 들려요? 지금은? 마이크를 가까이 대야겠구나, 이게. 그 캐비넷에서 이제 등기부 이제 서류를 수기로 쓴 거를 수기 또는 타이핑을 했죠. 그거를 이제 복사기로 복사를 해서 발급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게 뭐 불과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죠. 97년에 이제 등기법이 바뀌면서 전선화가 되기가 시작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그런 이제 종이 등기부는 이제 더 이상 만들질 않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등기부라는 게 이제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편성한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컴퓨터 기록이죠, 지금은. 등기부란 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의 표시라는 거는 이제 부동산에 관한 물리적 현황, 그러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이런 거를 부동산의 표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 일정한 권리관계에서, 권리관계는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규정된 법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권리 해갖고, 이러한 규정된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에 대한 제한 및 소멸, 이런 권리관계를 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설정, 보존 이런 거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건지, 뜻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뭐 이 법에 대해서 규정된 권리는 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뭐 질권, 임차권, 뭐 등등등,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는 권리들이 이제 이러한 권리들이에요. 하여튼 그러한 거를 이제 기록을 하는, 권리관계를 기록을 하는 그런 기능도 있죠. 그래서
부동산의 등기라는 거는 아까 말한 부동산의 표시와 또는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능은, 그러니까 등기부의 기능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는 이러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공시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그런 거를 등기제도를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뭐 이게 등기의 기능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 일반인들이,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는 없고 알아봐야 복잡만 한 거니까 뭐 이건 시험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등기제도의 특징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것도 뭐 간단하게 넘어가면 돼요. 뭐 이게 어려운 말도 아니고, 첫 번째는 물적 편성주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은 각각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각각 편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와 건축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 토지와 건축물은 하나의 부동산이 아니고 각각의 부동산으로 보거든요. 그 각각의 부동산마다 하나씩의 이제 등기부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려운 말로 이제 물적 편성주의다, 뭐 이런 표시를 해요. 그래서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동의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용지를 사용한다. 이게 용지라는 게 지금은 전산 등기부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용지는 쓰지를 않는데, 그 예전적인 의미로 그냥 그걸 지금도 용지라고 해요. 그냥 하나의 등기부, 그거를. 그래서 한 부동산에 한 등기 용지 원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개의 필지를 뭐 등기 용지 하나에다가 편성을 한다든지, 또는 반대로 한 필지의 토지를 두 개의 등기로 나눠서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필지의 토지는 하나의 등기, 뭐 한 동의 건물은 하나의 등기.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아파트 같은 거는 이제 집합 건물이라고 해갖고 약간의 예외를 두는데, 그것도 이제 넓은 의미로 보면은 한 등기를 쓰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뭐 이건 현실적인 심사주의다라고 하는 건, 등기를 낼 때 우리가 이제 등기소에 이제 등기를 내러 가면은 등기관이 서류만 갖고 심사를 해요. 뭐 실제로 가서 심사를 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요구하는 서류만 제대로 갖춰지면은 등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허위, 뭐 이런 등기를 할 위험성이 있어요. 실제로도 있고, 뭐 반대는 이제 실질적 심사주의라고 하는데, 등기관한테는 이런 권리가 없어요. 심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서류만 갖고 심사 안 하고, 이제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을 최초로 이제 등기를 할 때는 등기관이 나가서 보기는 합니다. 보기는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서류하고 서류하고 지어진 아파트하고 이게 맞나, 그 정도만 확인을 하지, 뭐 이거를 심사해서 뭐 아파트가 이게 뭐 잘못됐네 이런 권리는 전혀 없어요. 그것도 뭐 그냥 뭐 그냥 형식적인 이제 현장 나가서 보는 뭐 그런 심사죠. 뭐 이거 두 개는 굳이 쓸 데는 없고요. 이게 3번이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3번은 좀 여러분들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얘기 처음 듣는 분 많을 텐데, 부동산 공부하는 분들은 이거를 잘 알죠. 예.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불인정한다. 여기 별이 3개가 있죠.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흔히들 아는 게,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을 하면은 거기에 기록된 내용이 100% 진실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그 대법원에서 이제 등기소를 관할하는 데가 대법원이니까 대법원에서 발행한 서류고 하니까 이거는 진정성이 100%인 서류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공신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은 등기부는 믿을 게 못 된다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놀라운 사실이네. 믿을 게 못 된다고요? 근데 왜 이런 거 할 때 등기부 등본을 먼저 떼보라고 할까?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있지만 현행법상 뭐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는 규정이나 이런 규정은 없어요. 법에도. 근데 판례가 공신력을 부정을 해요. 뭐 학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재판을 한 판례 중에 그러니까 대다수 전부가 이런 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이제 재판이 붙은 거에서 거의 대부분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치를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그러니까 A하고 C하고 부동산 매매 거래를 했다고 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B하고 C하고 했다고 치자고요. B하고 C하고 부동산 거래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B가 이게 서류를 위조를 해갖고 원래는 A의 건데 B의 것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해버린 거예요. 그걸 모르고 C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해서 C가 현재는 소유권자인데 나중에 A가 진정한 권리자죠. 진정한 권리자인 A가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재판을 걸어요. 그러면 누구 손을 들어주냐면은 A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C는 소유권을 잃게 돼요. C는 모르고 샀는데 B가 진정한 소유자인 줄 알고서 샀는데 이게 허위 등기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을 했다면은 B의 등기가 허위의 등기라도 이게 진정한 등기다라고 해준다면은 A가 소유권을 잃어야 되는데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면은 너도 나도 등기 사기치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판례는 진정한 소유자인 A의 손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C는 소유권을 날리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판례가 그래요. 그래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할 때 그런 뭐 전전 소유자까지 알아야 되나 뭐 그런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재판이 붙으면은 원래 진정한 소유자가 이깁니다. 웃기죠? 그래서 이거를 보완을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게 옛날부터 막 이 얘기가 있어 왔는데 뭐 실질적인 등기할 때 실질적인 현황을 뭐 등기관에 해야 된다 뭐 그런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는데 아니면 내지는 무슨 보증 국가에서 보증을 하는 보증 제도를 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많은데 아직까지는 뭐 말만 있지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걸려갖고 소유권 이전하면 골치 아프죠. 매매 거래를 하면은. 그래서 등기부등본이 거의 대부분은 공신력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공신력이 인정이 안 돼요. 뭐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사례가 돼서 재판이 걸리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판례상 다 졌어요. 그 선의의 취소기를 한 사람도. 웃기죠? 기묘하죠? 이게 등기의 공신력은 없다. 물론 요즘은 등기 권리증까지 위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 실제로 이런 게 판례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동산 공부할 때 그런 판례도 보고 막 그래요. 그 다음 그러면은 등기의 종류. 그렇죠. B한테 그러니까 소유권을 잃은 B는 C한테 재판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어요. B한테 재판을 해서. 그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죠. 근데 그거는 하여튼 공신력이 없어요. 네. 그 부동산 등기의 그 다음에 종류.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이 본 거죠. 그러니까 기능에 의한 분류. 그래서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하고 권리에 관한 등기. 표시에 관한 등기는 표제부의 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는 갑구, 을구의 등기. 뭐 그 정도는 많이 들어보셨죠.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세 가지로 나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부동산 표제부의 등기는 말 그대로 등기 중에 이제 부동산 소재, 지번, 지목, 구조, 종류, 면적을 표시하는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에 관한 뭐 건물이나 토지에 관한 그 자체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기록을 하는 게 표제부예요.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등기는 갑구, 을구가 있는데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기록을 하는 등기부고 을구는 소유권 외에 권리에 관한 이제 기록을 하는 등기. 이 얘기는 재방송 전에도 많이 했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권리에 관한 등기는 또 보존 등기와 권리 변동의 등기 이렇게 하는데 보존 등기라는 건 이제 소유권 보존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최초로 이제 등기를 처음 할 때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소유권자가 계속 바뀌거나 막 이렇게 쭉 바뀐 그런 권리 변동을 기록하는 건 권리 변동의 등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기초로 해서 그 후에 행해지는 권리 변동. 권리에 관한 등기는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떼보면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를 보면은 최초 이제 소유권 보존하고 이제 등기 원인에 기록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형식에 관한 분류는 이제 주등기란 거하고 부기등기란 게 있어요. 그 주등기란 거는 그러니까 독립된 등기를 주등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등기부인데 그러니까 독립해서 순위번호를 이제 따로따로 붙여가지고 하는 등기. 이거를 주등기라고 하는데 모든 등기는 원칙적으로 이제 주등기로 행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가까이 좀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맨 왼쪽에 보면 항상 이게 순위번호예요. 순위번호에 1번, 2번 이렇게 돼 있죠. 1번 보면 저당권 설정 해놓고 저당권자가 뭐 개인이네. 개인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은 전세권 설정했고 다른 권리가 또 설정됐죠. 다른 권리는 또 독립된 등기 그 번호로 순위 번호로 매겨서 또 다른 권리를 설정을 해요. 요게 이제 주등기 번호예요. 주등기 번호고 그 다음에 부기 등기는 그 자체로 독립된 번호를 갖지 않고 주등기의 번호를 사용하면서 거기에 이제 부기 번호를 붙여가지고 행하는 등기. 그거를 부기 등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건 잘 보이겠구나. 자, 1번 전세권을 설정을 했는데 전세권이 바뀌었네. 그러니까 전세권
요 전세권에서 뭔가가 바뀌었어. 그럼 바뀐 거를 독립된 2번으로 매기지 않고 1번에 대해서 바뀌었다, 뭔가가 바뀌었다 해서 1-1로 붙여요. 요게 부기등기 번호예요. 순위 번호에서.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 전세권이 이전이 됐네요. 예전에 전세권자는 유진선이라는 사람인데 전세권이 이제 이전이 되면서 김재민이라는 사람으로 전세권자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세권 그대로는 유효한데 이름만 요 한 사람만 바뀐 거. 그러니까 자체가 새로 설정을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부기 번호를 매겨서 부기 등기를 합니다.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기 등기를 하는 거는 변경 등기나 이제 경정 등기 이런 거를 이제 부기 등기를 하는데, 변경 등기나 그 경정 등기가 뭐냐, 그거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부동산 등기의 종류 중에 뭐 기입 등기, 변경 등기, 지금 뭐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입 등기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등기 이유, 원인 등에 의해서 새로 등기부에 기록하는 등기를 기입 등기라, 그러니까 새로 기입한다 해서 기입 등기. 뭐 그래서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뭐 이런 것들을 다 기입 등기라고 해요. 그다음 변경 등기. 변경 등기는 어떤 등기가 행해진 후에 그 등기 기록이 된 이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갖고 그 후발적으로 변경이 생겨서 그 후발적으로 실체 관계가 일부 불일치가 돼가지고 그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행하는 등기. 아까 이거 이런 게 변경 등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유자의 주소나 이름이 바뀌었거나 또는 뭐 전세권의 전세금이 바뀌었거나 뭐 이런 일부가 후발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그 원래 등기하고 이제 변동 사항이, 변경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하는 등기. 오늘 이렇게 말을 버벅거리지? 이걸 변경 등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건데 다른 걸로 이제 경정 등기라고 있어요. 경정 등기는 변경 등기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등기 절차에서 등기관의 착오로 잘못, 그러니까 잘 틀리게 기재를 했거나 무언가를 빠뜨렸거나 등기 이렇게 기록해야 될 사실을 이렇게 해가지고 불일치가 생겼을 경우에 일부 그렇게 해서 등기가 완료가 됐는데 후에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겼거나 빠뜨린 게 있어 갖고 그거를 실체 관계하고 맞게 이렇게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경정 등기라고 해요. 이런 예가 실제로 있어요. 아마 뒤에 그 예가 있을 거예요. 제가 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 직접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말소 등기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다시죠. 뭐 굳이 말로 이렇게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근저당권 설정을 해놨는데 그걸 다 갚아버렸어. 그러면은 다 갚은 게 후발적 이유로 불일치가 됐죠. 실제로는 갚았는데 설정이 남아 돼 있잖아. 돈을 빌린 걸로. 그러면은 그걸 없애버려야겠죠. 그건 말소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말소 등기라고 하고요. 자, 여기 이제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의 예가 있는데 이게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다. 제가 예전에 뽑아놓은 등기사항 증명서 중에 이게 두 가지가 한꺼번에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마침. 자, 보면은 1. 소유권 이전에서 이 아무개란 사람이, 김아무개란 사람이 이제 소유권을 갖고 있었는데 1-1로 부기등기로 1번 등기 명의인의 경정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경정이라고 했는데, 그럼 경정이란 건 뭐라고 했죠? 아까
뭐 등기관에 착오로 잘못 기록했거나 뭔가를 빠뜨렸을 때 하는 거랬잖아요. 딱 봤더니 등기 원인을 보니까 착오 발견도 있어요. 그럼 뭐가 착오 발견이냐? 원래 이름이 김동언인데 김동원으로 돼 있던 거예요. 이게 이름이. 이거 진짜 등기부예요. 진짜 등기부. 응? 그러니까 원래 등기 소유자 이름이 김동언인데 김동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을 해서 고쳐놨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착오로 잘못 기재했죠. 그래서 경정 등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2로 또 부기 등기로 1-2로 부기 등기로 1번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을 했네. 그 다음에 뭘 변경을 했냐 하면은 구획 정리 완료라고 등기 원인이 돼 있죠. 뭘 구획 정리를 완료해 봤더니 요 주소가 원래 주소가 예전 주소가 노원구 월계동 월계6 택지 개발지구 땡땡 아파트 땡땡호 땡땡 땡땡동 땡땡호였는데 노원구 월계동 땡땡 몇 번지 땡땡 아파트 요렇게 이게 정식 이제 주소가 이제 부여가 된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거는 변경이죠. 맞죠? 이제 후발적으로 어떤 변동사항이 생겨갖고 한 거니까. 그래서 이건 변경 등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순위번호 밑에 전 2, 뭐 전 2-1, 어떤 뭐 전 1, 전 3 이렇게 전이 붙은 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순위번호에. 이 전은 요 전 1, 2 요거는 뭘 뜻하냐면은 옛날 등기부 있죠. 옛날 등기부. 옛날 이게 서류로 된 등기부. 타자를 치거나 손으로 썼던 그 구 등기부의 순위번호가 요거 전 2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 등기부에는 이게 순위번호가 2번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인데 소유권 이전이 나와 있잖아요. 소유권 보존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원래 여기 소유권 원래 1번은 보존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1번인데 소유권 이전이야.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옛날 등기부에는 이게 2번이고 소유권 보존이 전 1이었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지금 전산 등기부 이전에 서류로 된 등기부에는 이게 순위번호가 이 내용이 2번이었던 얘기예요. 그런 추정을 해보건데 1번은 그러니까 예전 등기부의 1번은 소유권 보존 등기였을 거다 이 얘기지. 자, 그렇고요. 요거는 좀 잘 그러니까 주등기, 부기등기 요 정도는 아는 게 좋고 경정등기, 변경등기 요거 구분 정도는 아시는 게 좋아요. 왜 안 나왔냐고요? 이게 전산 등기부를 하면서 이게 좀 요즘 건물은 소유권 보존부터 있어요. 1번. 근데 옛날 건물들은 이게 이렇게 빠져 있고 대신 이렇게 전 표시를 해갖고 요거를 알고 싶으면은 옛날 등기부 꺼내서 봐라 이제 이 뜻이에요. 전산 등기부로 이제 바뀌면서 그런 게 많죠. 옛날 건물들은. 그러니까 요거는 근데 잘 모르는 분들 많아요. 요게도 좀 무슨 뜻이지? 또는 뭐 주소가 바뀌었는데 여기 등기 원인에 전거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거 하면서 이 주소하고 이 주소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그건 전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사했다는 뜻이에요. 이사를 원인으로 이제 등기 명의인의 주소가 바뀌죠. 그렇죠. 굳이 여기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옛날 거는.
자, 그 다음에 또 뭐 회복 등기, 멸실 등기 이런 등기도 있는데, 회복 등기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있죠. 등기 공신력 없다고 할 때, 예? 원래 소유권을 원래 소유권이었던 A는 회복 등기를 해야 되죠. 이제 자기 걸로 하려면은.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를 해요. 이렇게 그런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소멸된 기존 등기를 다시 부활시키는 등기를 회복 등기라고 해요. 그 중에 이제 말소 회복 등기, 멸실 회복 등기 뭐 두 가지가 있는데, 멸실 회복 등기는 멸실 등기, 그러니까 멸실 등기를 다시 회복을 하는 거를 이제 멸실 회복 등기라고 하는데, 그럼 멸실 등기는 뭐냐? 등기된 부동산이 그러니까 전부 멸실됐을 경우에 이제 표제부에 하는 등기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이 화재가 나고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어. 그럴 때는 집이 없어졌잖아요. 그 집이 없어졌으니까 멸실 등기를 해야죠. 또는 이제 땅 같은 경우는 뭐 지진이 나가지고 해안가에 있는 집인데 집이 그냥 땅이 꺼져갖고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어. 그것도 멸실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제 멸실 등기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집에 불이 났는데, 아니면 지진이 났는데, 그래갖고 건물이 무너졌는데 폭삭 다 무너지지 않고 일부만 무너졌어. 뭐 한쪽 구탱이만 무너졌어요. 그럴 때는 이제 멸실 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이런 거는 뭐 실제적으로 날 확률이 적죠. 근데 불이 났을 때는 이제 멸실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가장 많은 예가 이제 불 났을 때. 그리고 요것도 이제 알아두면 좀 좋은 건데, 다음 내용도요. 내가 이거를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어디로 갔지? 없네. 그 다음에 이제 본등기하고 뭐 예비 등기하고 뭐 두 가지의 등기가 있는데, 본등기를 전국 등기라고, 이게 전국 등기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행하는 통상의 등기를 다 본등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나와 있는 등기들은 요 예비 등기에 속하는 거 빼고는 다 본등기다라고 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하는 등기는 다 본등기다. 그러니까 예비 등기는 뭐냐? 예비 등기는 이제 등기 본래가 갖고 있는 효력이 이제 물건을 표시하는 그 효력하고, 이 물건을 표시함으로써 다른 사람 제3자한테 대항력을 갖는 그런 효력이 있는데, 이런 게 없는 임시적인 등기를 이제 예비 등기라고 해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현재도 남아 있는 게 이제 가등기죠. 가등기 있는 거는 간혹 보셨을 수도 있겠네. 여러분들도 가등기를 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어요. 예. 가등기는 많이 했으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가등기를 하는 게 이제 담보 설정 대신에 이제 가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뭐 A라는 명의의 부동산을 B라는 사람한테 B한테 돈을 빌리거나 뭔가를 하면서, 뭐 이거 뭐 못 갚으면 내 집 줄게 하면서 이제 가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B라는 사람으로. 근데 그래서 이제 B라는 사람으로 가등기는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B라는 사람이 주인은 아니죠. 이제 B라는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이제 소유권을 하려면 이제 가등기 다음에 이제 본등기를 해야지 이제 B가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가등기라고 하는 거, 임시로 하는 등기. 그 예고 등기는 지금은 이제 폐지가 됐는데, 예전에는 그 예고 등기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은 있었는데, 소유권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 간에 이제 다툼이 있을 경우에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소유권에 관한. 근데 재판을 할 경우에 그거를 이렇게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 부동산은 소유권 분쟁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등기를 해서 친절하게 알려줘. 그러니까 뭐 이제 선의의 피해를 입지 마시라는 의미로 이제 그 법원에서 이제 이 부동산은 뭐 어떤 분쟁 중입니다 하고 이제 등기에 표시를 하는데 그거를 예고 등기라고 해요. 또 왜 폐지됐냐 하면은 이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갖고 폐지가 됐어요. 무슨 악용이냐? 이게 뭐 경매에서 악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뭐 A라는 부동산이 경매로 나왔는데 이제 갑이라는 경매 전문 브로커가 이거를 자기가 하고 싶은데 싸게 사고 싶어. 근데 아무도 낙찰을 못하게 하고 싶어. 그럴 때 이제 을이라는 사람한테 야, 너 여기 재판 걸어, 소유권에 관한. 그래갖고 재판을 걸어요. 그럼 법원에서 예고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본 이제 응찰자들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 하고 응찰을 안 해. 자꾸 유찰이 돼. 그거 떨어져요, 가격이. 그럴 때 이제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 싶으면 이제 갑이 응찰을 해갖고 낙찰을 받아. 그러면은 을은 그 재판을 이제 그 취소를 해요. 응? 소송 건 걸 취하해. 그러면은 예고 등기가 없어지겠죠? 예.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갖고 지금은 없어지고 이제 가처분을 예고 등기의 형식으로 이제 많이들 쓰죠. 예. 예고 등기란 건 그런 거예요. 그 폐지된 건데 너무 많이 설명했네. 자, 그래서 그런 등기부에는 뭘 기록하느냐? 등기사항인 물건, 뭐 당연히 토지하고 건물을 기록을 하죠. 자, 1필지가 하나의 토지이며 각 필지는 독립적인 대상으로 1필지 단위로 등기가 원칙이다. 아까 말한 물적 편성주의 얘기했죠. 그러니까 토지는 한 필지당 한 개의 등기, 그게 원칙이다라는 거고, 예외적으로 임목은 등기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뭐 임목뿐 아니고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뭐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선박, 자동차도 등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공장재단, 임업재단, 광업재단이란 이 재단이란 게 있어요. 그것도 등기를 하게 돼 있고. 근데 그건 특별법에 의한 거니까 뭐 우리는 몰라도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의문이 갈 수가 있죠. 임목은 등기할 수 있으면은 땅을 사는데 거기에 있는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은 그거는 내 거가 아닌가?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 땅에 있는 정착물 있죠. 토지에 있는 전착물에는 이제 뭐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뭐 흙도 있고 뭐 그런데 거기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은 원래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려가는 거라서 그거를 따로따로 떼어서 팔 수는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임목 등기를 따로 할 수는 있거든요. 등기된 임목은 딸려가질 않죠. 그거는 이제 임야 같은 거 살 때 보면은 그 임목 등기가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런 임야 같은 거 할 때는 그 등기된 임목이 있는지도 확인은 할 필요는 있는데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또 원칙적으로는 그 땅에 이제 정착되어 있는 것들도 다 딸려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예외적인 게 있죠. 네.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뭐 광물, 지하자원이 있다던가 또는 그 땅에서 석유가 나와. 그런 자원들도 그럼 딸려가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거는 또 개인한테 딸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런 자원이나 이런 거는 국유입니다. 자동으로. 국가 거예요. 그거는. 뭐 쓸데없는 얘기 한 번 더 했고요. 아무튼
한 필지당 하나의 등기부에 기록이 된다. 건물도 마찬가지로 한 개의 건물 또는 한 동의 건물 단위로 등기가 된다. 그런데 이제 등기될 수 있는 건물은 이제 따로 돼 있죠. 우리가 이제 그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물은 기본적으로 기둥과 벽과 지붕이 있는 거를 건물로, 건축물, 건물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예외로 등기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게 모델하우스 보면은 벽도 있고 기둥도 있고 지붕도 있는데 그 등기 안 해요. 등기할 수 없어요. 그건 임시적인 거라서.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고, 또는 지붕이 없는 공작물 중에 이제 가장 판례로 이제 많이 이게 나온 게 자동 세차장 있죠. 자동 세차장을 건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로 하는 그런 재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있는 거예요. 지붕이 없는 공작물. 또는 주유소에 보면은 주유하는데 보면은 주유할 때 주유기 위로 보면 지붕 있죠. 그걸 캐노피라고 하는데, 그럼 그것도 건물로 봐야 되냐? 지붕인데 그것도 등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또는 이제 아파트 같은 구분 건물에서 구조상 공용 부분, 그러니까 복도, 계단 이런 것도 등기할 사항이 아니고, 근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하상가의 통로, 계단 이런 것도 등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구분 건물의 구조상 공용 부분이란 거 말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란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등기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규약상 공용 부분은 관리실, 뭐 노인정 이런 거를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등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등기사항 중에 뭐 등기사항의 권리변동, 당연히 소유권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등기, 처분 등기, 또는 소멸 등기, 이런 거를 등기사항 등기를 하죠. 괜히 이게 말로 하니까 복잡한데 복잡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등기에 이제 그럼 등기가 갖고 있는 효력이 뭐냐? 당연히 이제 권리 변동적 효력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권리 변동적 효력에서 물권 변동적 효력, 뭐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는 효력이 발생 안 하고 등기를 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샀는데 집을 사서 이제 잔금을 다 치렀어요. 근데 등기를 안 했어. 그러면은 법적으로는 진정한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등기를 해야지 진정한 소유권자다. 그럼 등기를 안 하고도, 안 하면은 소유권자가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그 등기하는 원래 민법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을 평온공연하게 10년간 소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은 소유권자로 보지를 않아요. 원칙적으로.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를 함으로써 완전한 소유권의 변동을 인정을 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생기는 게 대항적 효력, 대항력. 그러니까 뭐 전월세만 대항력이 있는 게 아니고, 등기를 함으로써 이제 소유권으로에 대한 이제 대항력을 갖는 거죠. 그리고 뭐 소유권에 관한 대항력뿐 아니고 이제 뭐 다른 것도 등기를 하잖아요. 전세권도 등기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가져요, 제3자한테. 뭐 또는 이렇게
지상권을 등기를 하면은 등기를 안 해도 되는데 지상권을 등기를 할 경우에도 그 제3자한테 대항력을 가져요. 뭐 이게 등기를 하면은 등기한 사실 때문에 딴 사람한테 내 이런 등기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뭐 대항력이라는 의미를. 예. 말로 하니까 괜시리 어렵죠, 이게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순위 확정적 효력. 이거는 전번에 제가 그 뭐죠? 그 말소 기준 권리 할 때 모든 권리는 등기된 순서에 의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등기된 순서에 의해서 순위를 확정 짓는 효력을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 자, 그러니까 깃발을 먼저 꽂고 나중 꽂는 거냐에 따라서 그 순위가 정해진다. 모든 권리는, 등기된 권리는. 예,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등기된 권리는 깃발 꽂은 순서대로다. 예. 그리고 뭐 다른 이제 권리 뭐 이 효력도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이게 부동산 시험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내용만으로도 무슨 내용인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말이 계속 겉도네. 오랜만에 봐서 그런 것도 있고 등기부 볼 때 뭐 이런 거 보면서 하나요? 저 같은 사람은 하여튼 뭐 시험 공부하는 사람이나 공부할 내용이지 나머지 거는 굳이 알 내용은 없고요. 아마 여기까지죠. 예.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지 말이 겉돌아서 그런지 이해가 잘 가셨을려나 모르겠네.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등기부등본 나도 자꾸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네. 등기사항증명서 이제 실제로 한 거를 보면서 이제 사례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까 해요.